야,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저게 어떻게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살다 그래서 김문수를 응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인데, 지금 저 국힘당이 어떤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맞는지, 저따위 집단이 지금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엘리트를 자처해 오면서 나라를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구나, 이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그러한 소식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죽하면은 방금 전에 속보로 당에서 자기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후보 일정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론조사 단일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한덕수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서 사퇴를 시켜야지 어떻게 공식적으로 뽑힌 자당 후보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냐. 아무리 허수아비 취급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이거 그냥 호구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선 날 대선 후보로 인정 안 한다, 이게 오늘 오전의 입장이었거든요. 아니, 경선을 통해서 정식으로 선출이 된 후보입니다.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한덕수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으면서 김문수는 호구 취급하고 그 강적인 이재명 후보는 뭐 자기들이 못 이긴다 생각하니까 아예 이 경쟁의 장에서 퇴출시키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수고 엘리트입니까? 저것들은 공당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니 김문수 후보 본인도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당 경선을 통해서 정식으로 선출이 됐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니,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후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지들 멋대로 당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게 특히 쌍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힘겔 이런 데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국힘당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철우 지사와의 회동을 통해 단일화 안 한다고 안 했다, 이런 입장까지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오찬 회동에서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철호 지사도 지금 단일화 협상을 밀어놓고 지역부터 도는 게 말이 되냐? 김문수 후보한테 조인트를 깐 거죠. 그러니까 아니,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거는 나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시비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힘 단일화 회의도 김문수 후보가 불참을 해서 불발됐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진 거고요. 결국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를 호구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소집 공고, 이걸 두고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포석인 거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덕수랑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 강행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밑밥 다 깔아놓고 김문수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얼굴마담 하다가 넌 빠져라, 요렇게 지금 틀을 맞추고 있는 건데 내가 거기에 왜 당해야 되냐, 이게 김문수 측 입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무 우선권 침해를 즉시 중단해라, 이게 김문수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당무 우선권, 이건 대통령 후보한테 와야 되는데 나를 그냥 저런 식으로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으니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에 간 김문수 후보 앞에 이런 손팻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양보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따봉까지 날립니다. 따봉. 얼마나 지금 입장에서 든든하겠습니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무너진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국힘당이 김문수 씨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무슨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정식으로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한다? 이건 앞으로 정치 인생에 있어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거는 지금 존엄을 짓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든 말든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보세요. 내일 전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하겠다, 지 멋대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실패하면 나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한마디로 단일화 시한을 멋대로 저렇게 11일로 제시하죠. 목표한 시한 내에 단일화 실패하면 나 비대위원장 던질 거야, 너 어쩔 건데 김문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7일 전당원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저렇게 두 가지 원칙으로 걸고 있는 거죠. 한덕수와의 단일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11일까지 완료해라 라고 사실상 김문수 후보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세 씨는 계속 저렇게 언플하고 있는 건데, 단일화 약속을 무너뜨리면 너 국민 배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언플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역을 돌면은 원래는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큰 의미도 없고 메시지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한 얘기로 당이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저렇게 TK를 가니까 공중전으로 저거 김문수는 국민 배신하는 거다, 지금 단일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온갖 공격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김문수 캠프의 핵심 의원까지 지금 태세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핵심 직책을 맡은 모 의원은 김문수가 지금 저 좌파식 조직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아니, 자기네들의 문제면 그냥 자기네들의 문제인 거지, 여기서 또 뭐 좌파식은 왜 붙입니까? 아무튼 저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핵심은 의원 단체방에 김문수 측을 막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 직책을 맡은 의원이 저러니까 당연히 다른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네가 김문수 지지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막 싸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렇게 태세 전환한 걸 두고, 아니 여태까지 열심히 하더니 지금 단일화 논란으로 본인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지금 발 빼는 거 아니냐, 누굴 바보로 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이탈하려 하고 그걸 또 저격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나중에 또 윤희숙 씨가 등판을 해가지고 나도 여기서 한번 몸값을 높여보겠다, 이런 마인드인지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 마음 없으면 그냥 너 비켜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저격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안 할 거면 넌 빠져라, 그냥 이거예요. 아니, 자당 후보고 뭐고 나발이고 무소속 후보한테 다들 넙죽 엎드리고 있는 모습, 이러니 이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을 할 것이다, 김문수는 과연 항복이냐 제명이냐, 이런 걸 두고 개싸움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김문수 후보 교체에 대해선 선거의 악영향이다, 상정 안 한다 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선 여기서 한덕수한테 그리고 국힘 지금 권영세 권성동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그냥 앞으로 모든 게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힘 중진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단일화 안 하면 나 선거운동 못한다, 배째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중진 A 의원이라는 사람은 단일화 때문에 경선에서 이긴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반발을 하고 나섰고요. 이거 선거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단일화 안 하면 나 선거운동 도울 수 없다, 배째,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식고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솔개가 마른 풀을 먹으며 상대의 신임을 얻고 나서 해를 입힌다, 이런 고사성어를까지 쓰면서 김문수 후보를 저격하니까 영남권에 있는 또 다른 의원은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흔들고 있어요. 또 다른 중진 C 의원은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께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냐 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방에서 김문수 후보를 저렇게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국 멱살 잡고 나 끌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선출된 당 대선 후보를 저렇게 패싱하고, 심지어 그냥 단순히 패싱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네 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 주자를 앞세우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지금 전국적인 망신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물러서겠냐. 저도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타협에 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국힘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단일화 문제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매우 중요해진 거죠. 참고로 이를 두고 신인규 변호사는 콩가루당이라고 비판하면서 각각의 입장을 저렇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김문수 후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광훈 및 자유통일당 세력이죠. 대선 후보 절대 포기 못한다, 이젠 당권이다. 한덕수 측은 MB계와 당의 주류 세력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김문수한테 당했다, 당권은 우리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요들도 이제 큰 영향력은 없지만 아무튼 각자의 욕망에 의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수라고 볼 수 있냐, 저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옳다, 이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일침이고요. 이런 와중에 한덕수는 뭐하고 있나 보니까 이낙연 씨를 또 만났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야, 진짜 똑같은 인간들끼리 저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는, 나이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무슨 법치주의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헌법질서 교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내란 대행을 만나서 얘기한다는 이낙연 씨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민주라는 말을 갖다 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전혀 새롭지도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스스로 그냥 각자가 셀프 인증한 거라고 봅니다. 저걸 보면서 어느 시민들이, 특히 어느 청년들이 이걸 보고 야,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구태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만난 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따위 것들을 무슨 이낙연 지지 모임이라면서 막 퍼뜨리고 있던데, 야, 참 갈 때까지 갔구나 싶습니다. 이만큼 이 대선이 무서워요. 이 난가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한덕수 씨는 자기 그 부인 무속 의혹에 대해서 또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김문수 일단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김문수와 나는 지지 세력 다르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대놓고 조롱을 하고요. 단일화는 적절한 시기 안에 반드시 될 거라 생각한다. 당연히 국힘당 안에서 사방에서 김문수 후보를 흔드니까 네가 버틸 수 있겠어?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 구체적 인물, 이름, 정책 얘기도 못해요. 한덕수가 뭘 안다고 지금 대선에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도 토론 시작되고 30분이 지났는데 사람 이름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관훈 토론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덕수의 현실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입만 열면 이재명 후보 비난,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포장지를 계속 갈아 끼우려고 하는데 그냥 한덕수는 내란 대행 그 자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부인의 무속 의혹입니다. 그냥 이거 김건희 시즌2, 윤석열 시즌2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두고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요. 이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부인 무속 발언 취소 요구하기 전에 광주 사태라는 발언부터 취소하고 사과해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권성동 당권파가 한덕수를 미는 이유가 뭐냐? 김민석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저들은 이재명 후보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애써 꼼수를 쓰고 있는 이재명 후보 날리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당권 장악을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그나마 한덕수를 데리고 오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 애들 쓰고 있다. 어차피 당신들은 답이 없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윤석열 무죄 만들기, 이 3단계 계획이 있다는 폭로도 나왔는데 이게 그냥 얼토당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에는 설마 라는 얘기가 절대 나와서 안 될 정도로 막장 오브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상정하고 민주당도 대응 중이다. 그래서 6월 3일 이전의 선고 강행은 당연히 위헌이고요. 범죄 행위입니다.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울 선생도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금 반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자처한 거다. 필요시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도 15일 안에 끝장 보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등등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검찰 언론 개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진 만큼 사법부 이 조이대 내란 세력들이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은 겁없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는데 그 실체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개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전에 모든 공판 연기하라고 진작부터 경고를 했던 만큼 여기서 고법이 제대로 대응 안 한다? 그럼 거기에 맞게 준비된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러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지금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아니 국힘 후보랑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국힘 후보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이게 모든 걸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책 제목처럼 결국 국민이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책, 물론 이제 실물책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북으로 사면 훨씬 더 이재명 후보님께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물책이든 이북이든 우리가 힘 팍팍 실어드리고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히 저 단일화 이슈가 앞으로 국힘당을 어떻게 좀먹는지 계속해서 핵심적인 내용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